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다음에 집권 여당 대표와의 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라기보다는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와의 관계 이게 더 맞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대표는 한동훈 대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 윤석열 대통령이 국내임 지도부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내임 지도부를 불러서 격려한다는 차원에서 만찬을 한 거 여러분들 아시지 않습니까? 어제 기사 보셨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 만찬의 성과 이런 것들을 갖다가 물었더니 저녁을 먹은 것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 만찬에다가 그렇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모처럼 이 국내임 지도부 또는 한동훈 대표를 보는 자리에서 정말 말 그대로 저녁을 먹는 자리에 불과했다.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아니 지금 현재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뭐가 잘 되고 지금 현재 이제 물가도 안정세고 어쩌고 저쩌고 수출도 잘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그런 것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대체 뭔 목적으로 무슨 의미로 결국에는 자기가 해외 나갔다 온 거 그거 성과 그런 것들 갖다가 자랑하려고 또는 알리려고 당 지도부들한테 그런 거 얘기해서 이런 방향으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에 대해서 홍보를 해라. 너네들이 좀 선전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걸 주문하려고 결국에는 그거 갖다가 저녁을 먹은 겁니까? 아니 대체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체 그 무슨 의도였을까? 근데 또 그 와중에 이 집권여당의 대표 한동훈 대표는 분명히 이 만찬 전후로 해가지고 독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추석 때 확인했던 그런 민심 또 이 김건희 씨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좀 직보 내지는 조언, 고언, 충언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독대를 신청했고 요청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딜 감히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 있는데 독대를 요청하느냐? 왜 독대를 요청했다는 그 사실을 알려가지고 말이야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이걸 갖다가 묻히게 하느냐? 어딜 감히 하면서 이렇게 부글부글 했다고 대통령실이 그러지 않습니까?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만찬 석상에서 이 한동훈 대표한테 했던 것 또는 한동훈 대표가 아니라고 해도 그 자리에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 거의 뭐 발언 기회를 안 주고 자기 혼자 거의 얘기를 했다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정말 이 만찬은 여러모로 부정적인 의미가 있다.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너무나도 크다. 왜냐? 여러분들 이 와중에 왜 대통령이 저렇게 대규모 만찬을 공개적으로 했을까?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 별 의미도 없다. 지금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그런 부정평가가 압도적인 가운데 그리고 또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부정평가가 정말 하늘을 찌를 것 같은 이 가운데 대통령은 와가지고 자기 해외 순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누가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 대통령이 역시 우리 국민들 민심을 잘 알고 잘 헤아리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그 사진들 보면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게 왜 그런 사진을 왜 그런 장면을 연출하고 그 다음에 그거 갖다가 공개를 했을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의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일방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독단적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고집불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 와중에 또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이미지 뭐냐면 약간 이 검사로서의 그런 것들을 갖다가 벗지 못했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만 그런 장면들이 포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주머니에 이렇게 손을 넣고 이렇게 앞서서 걸어가고 있고 그 뒤에 이제 한동훈 대표나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뒤에 따라가는 모양새. 그러니까 과거 이제 검찰총장 시절에 이 검찰총장이 보통 이렇게 앞서가면은 뒤에 이제 검사들이 뒤에 따라가지 않습니까? 약간 그런 식의 장면을 연출하면서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무리 한동훈 네가 국내외 당원과 이런 지지를 받아도 아무리 네가 대선 주자여도 내가 너의 대통령이고 내가 너의 상관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일부러 보여주려고 한 것인가?
연출하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원래 태도가 그런 것인가? 잘 모르겠지만 이게 보기에 따라서는 의도적이다 이렇게 여길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국민의힘 당헌을 보면은 국민의힘 당헌 중에 당원과 관련된 당헌이 있습니다. 이 2장입니다. 2장 8조 1항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대통령은 제가 잠깐만 찾아보겠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당원은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해야 됩니다. 당의 정강 정책을 충실히 국정에 반영하라는 말은 또 뭔 말이냐면 이 딱 명문화된 정강 정책 이걸 뿐만이 아니라 이 당에서 이 정책과 관련된 여러분들 정책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역점 사업도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각종 정책 사업들에 대한 이 당의 의견도 반영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국정에. 왜냐? 그 뒤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당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적극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그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과 함께 국민 앞에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헌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윤석열 정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권은 윤석열 대통령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로 끝나는 게 아니고 윤석열 정부와 이 국민의힘 그러니까 당, 정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윤석열 정권이 국민 앞에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망해도 국민의힘은 여러분들 멀쩡합니까? 여러분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당정이고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고 정권 지지율이 내려가면 그야말로 폭망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집권 여당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민의힘의 당대표인 한동훈 대표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부하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과거 김기현 이런 게 취급하듯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도 안 됐지만 지금은 더더욱 안 됩니다. 왜냐? 지금 상황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야 되는데 협조관계 구축돼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그런 노력을 합니까? 당대표와의 독대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이재명이하고 만날 때는 무슨 누굽니까? 함성득이를 갖다 보내가지고 뭐 어쩌고 베레벨 소리를 다 했다. 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가 주장했습니까? 함성득이가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그에 대해서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윤석열 대통령이 총선 패배 직후에 이재명이하고 일종의 야합을 하려고 했다. 그런 의혹을 충분히 살 수 있는 내용인데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설득력 있는 반박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한 5개월 지났습니다. 그런 얘기가 나온 지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이한테는 이렇게 저렇게 비선 메신저까지 보내가지고 벨소리를 다 했으면서 부부동반 골프 모임까지 치자고 했으면서 그리고 동병상련 어쩌고 했으면서 지금 정작 자기와 같이 검찰에서 일했던 후배 검사이자 그다음에 자기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이 한동훈 그리고 또 이번 7.23 전당대회에서 국내외 당원과 지지층으로부터 압도적인 득표를 받아서 당 대표가 된 그 한동훈이 자기 그 대통령한테 정말 직보할 게 있다, 직언할 게 있다, 고언할 게 있다, 정말 충언할 게 있다는 취지에서 독대를 요청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거부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걸 그렇게 별도로 협의까지 해야 될 일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더더욱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지금 현재 궁색한 입장입니다. 근데 그걸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모르는지 아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아주 나쁩니다. 정말 최악입니다. 위기에 빠졌습니다. 사실상 위기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탄핵 위기가 시작되기 전 지지율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보다 높았습니다. 그 점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국갤럽 9월 2주차 여론조사 결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지율을 봤을 때 국민의힘을 그렇게 무시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힘을 자기가 끌고 가려고 해서도 안 되고 국민의힘을 자기의 무슨 직속 부대처럼 또는 거수기처럼 이렇게 취급해서도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정말 이 국민의힘 당헌에 나와 있다시피 협조 관계를 구축해야 될 일방, 그러니까 상대방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국정 운영의 동반자 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국정 운영에 대한 책임을 같이 지게 되는 공동 운명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 부하 무슨 내 하부 기관 이런 게 아닙니다. 그 발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국갤럽 9월 2주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잘하고 있다 20%에 불과하고 잘못하고 있다가 70%에 달합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뭐 전국 각지에서 부정적인 여론이 압도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번 4.10 총선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 낙동강 전선을 지키는데 아주 중요한 전선이라고 할 수 있었던, 정말 중요한 곳이라고 할 수 있었던 부산, 울산, 경남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번에 국내힘이 그래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선방을 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의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겁니다. 개헌 저지선을 지킬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산, 울산, 경남에서조차 이 윤석열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8%에 달합니다. 그럼 대구 경북은 남아있느냐? 대구 경북도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대구 경북도 지금 쑥대밭이 됐습니다. 대구 경북 잘하고 있다? 누가 잘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잘하고 있다? 35%에 불과합니다. 잘못하고 있다? 57%, 거의 뭐 20%포인트 이상 잘못하고 있다가 많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많습니까? 대구 경북 지역에서 많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거의 뭐 게임 끝났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지지율 따르면. 근데 국내힘 지지율은 얼마냐? 국내힘의 지지율은 28%입니다. 윤석열 20%, 국내힘 28%. 이 국내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인정 안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국내힘을 윤석열 대통령이 무시해야 되겠습니까? 무시할 수 없습니까? 이 국내힘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 이 불과 2달 전 국내외 당원과 지지층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현재 이 당을 이끌고 있는 이 한동훈을 무시해서야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데 어느 뭐로 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집권 여당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또 무시할 그런 지금 자격과 그런 실력도 없는데 부족한데 그럼에도 무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히려 더 그런 모습들이 심화되고 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대로 나가다가는 정말 큰일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더 답답합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바라는 건 한동훈하고 감정 안 좋은 건 알겠는데 아니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 문자를 씹어 이래가지고 감정이 안 좋은 건 알겠는데 그리고 또 여러분 뭡니까 한동훈한테 이런 어떤 이목이 집중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 과거 자신을 지지했던 이 국내힘 당원과 지지층들이 윤석열보다는 지금 현재 한동훈한테 환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시기 질투가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약간 곡해할 경우에는 감히 지금 대통령 임기 이제 2년 반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부터 네가 차기를 지금 노리고 있어? 막 이런 식으로 건방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게 근데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개인적인 감정에 불과한 겁니다. 근데 그 대통령의 그런 사감을 앞세워서 지금 한동훈에 대해서 그런 취급을 한다? 말이 됩니까? 이거는 결국엔 뭐냐면 국내 당과 지지층을 지금 현재 그와 같은 취급을 하는 것과 같다. 무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건 감춰두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또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당정 이 두 축의 한 축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집권 여당 대표 한동훈과 만나서 얘기하는 척이라도 해라. 자기 배우자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는 척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들을 듣는 척이라도 해라.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갖다가 조금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그런 신용, 연기라도 좀 한번 해봐라. 이런 주문까지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진심은 우리가 모르겠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정말 실행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지만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신용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제발 그런 모습이라도 연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맨날 어디 가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주머니에 손 넣고 다니지 말고 그런 모습 좀 연출을 해봐라. 맨날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누굴 만났고 김건희 씨는 어딜 가서 봉사활동했고 뭘 지시를 했고 여기다 이렇게 손 얹고 나서 지시를 하고 이런 사진만 하지 말고 정말 이렇게 한동훈 대표와 정말 고민하는 듯한 정말 토론하는 듯한 그런 걸 지금 여러분들이 바라고 계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느냐? 그걸 해야 된다. 물론 그걸 뛰어넘어서 정말 진정한 개선 대책을 세워야 되겠지만 어쨌든 지금 당장은 그런 거라도 좀 신용 좀 쇼 좀 해야 된다. 이런 마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걸 못하냐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은 원래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다. 윤석열은 원래 솔직한 사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왜냐? 여러분들의 기억을 한번 잠깐만 과거로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그때 당시에 당대표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준석이었습니다. 이준석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야당에 불과했습니다. 야당. 제1당도 아닙니다. 예, 의석수가 한참 모자랐기 때문에 그냥 제1야당의 대표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한테 윤석열 후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대선 기간에 2차례 가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 2차례 가출했던 그때 윤석열 후보는 이준석이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지금 현재 이 한동훈 대표한테는 별의별이라고 하면 아니 그건 좀 사실과 다르고 정말 뭐라 그럴까? 집권 여당의 대표로 이렇게 취급을 해줍니까? 인정을 합니까? 저는 인정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준석이한테는 뭐라 그랬냐? 1차 가출 때 어땠습니까? 이준석이가 어디 부산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그다음에 울산 갔는데 이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울산에 급하게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같이 소주잔 마시고 어깨동무하고 사진 찍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봉합이 됐습니다. 근데 또 이준석이가 2022년 12월 말인가 조수진하고 싸우고 나서 대선 선대본부 홍보본부장 그리고 뭐 공동 선대본부장인가 그걸 갖다가 더 던져버리고 아 나 안 해 하고 또 2차 가출을 했습니다. 그거를 보다 못한 국내 의원들이 이준석이 사퇴 결의안을 추진하기 위해서 의원총회를 열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2022년 1월 6일일 겁니다. 그 의원총회에 나와서 이준석이가 연단에 올라가지고 한 30분 동안 지 변명을 계속 해댔는데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게 씨알이나 먹히겠습니까? 그 필요 없다. 이준석 물러나라. 이제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와중에 갑자기 윤석열 대선 후보가 그 의원총회장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이한테 이 엄지 따봉을 날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그 모습 보면서 입이 찢어져가지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장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준석이가 저 앞에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엄지를 치켜 세운 거 그 장면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어깨동무하고 함께 가자 뭐 이렇게 또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어디 화재 현장에서 이렇게 희생된 그 희생자 조문을 간다고 이렇게 둘이 또 차 타고 갔는데 이준석이 운전하는 차 타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윤석열 후보가 정말 이준석이가 좋아서 정말 이준석이를 끌어안고 싶어서 정말 이준석이하고 손을 잡고 싶어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다 쇼 아닙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이한테는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왜 지금 오히려 자기를 더 잘 알고 오히려 더 얘기가 잘 통할 수 있고 오히려 자기 자신의 갑자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인정한 바 있습니까? 공개적으로 조롱하고 공개적으로 모욕하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그렇게 한 게 여러분들 부지기수입니다. 물론 대통령이 돼서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준석이는 그렇게 해도 이 대표 뭐 대표님 하고 한동훈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한테 뭔가 이 쓴소리 하는 거 공개적으로 한 적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조롱한 적 있습니까? 모욕 준 적 있습니까? 비난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이 한동훈 대표는 지금 현재 한동훈 대표가 정말 나쁜 마음 먹는다고 한다면 윤석열 정권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동훈 대표가 그런 자료들을 모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뭔 얘기 하는지 짐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얘기는 더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한동훈은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고 한동훈은 취급하지 않으면서 그때 당시에 이준석이한테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 여러분들 이거 다 쇼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진심으로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준석이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차 가출했을 때 이준석을 향해서 긴급 선거대책회의를 연 뒤 공개적으로 이준석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 근데 왜 지금 한동훈 대표가 오히려 독대를 요청했는데 한동훈 대표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정말 위기입니다. 정말 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만나서 정말 당정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정말 이 한동훈이 어떤 민심을 전달하는지 그래서 해결책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 것인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같이 모색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관심이 없습니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대표를 만나고 싶다. 이 대표 여기서 말하는 이 대표가 여러분들 이준석입니다. 이 대표와 만날 때마다 번뜩이는 아이디어에 감탄했다.
우리 정당사에 가장 최연소고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젊은 당 대표를 제가 대선 후보로서 함께 대장정을 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추켜 세웠습니다. 누굴 추켜 세웠습니까? 자기를 그렇게 시간만 나면은 지속적으로 이 윤석열을 조롱했던 그 이준석을 향해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아이디어가 번뜩한 젊은 당 대표, 정말 그런 당 대표와 함께 대장정을 하는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다. 이런 소리까지 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지금 한동훈한테는 하는 거 보시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대통령 됐기 때문에 그럼 뭔가 입장이 달라졌다. 나는 과거에 그 대선 후보가 아니다. 난 대통령이다. 지금 이런 생각입니까? 글쎄,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물론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런 행정권, 집행권, 예산 편성권 이런 거, 사업 집행권 이런 것들은 분명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글쎄 아까 그 지지율 봤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율을 고려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전국 주도권을 쥐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자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자력으로 이 상황을 타개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왜냐? 그럴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한다면 벌써 타개했을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총선 패배 이후에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심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민심은 이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준석이한테 했던 그런 입에 발린 소리조차도 한동훈한테는 못하느냐? 왜 그런 쇼조차도 못하느냐? 왜 이 국민의힘 당원과 지지층 이 사람들은 분명히 과거 불과 2022년 3월 달에는 윤석열을 찍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를 찍었던 사람들한테 온갖 배신감, 분노 이런 것들을 안기느냐?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바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자문자답을 해봐도 신통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참 어두운 얘기입니다. 참 캄캄합니다. 안 좋은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얘기는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오늘 뭐 좋은 얘기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좋아요를 눌러달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의견 많이 남겨주시고 그 다음에 의견 많이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이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